네, 오늘은 포토샵의 레이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미지를 제가 미리 준비한 이미지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일단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열어서 저희가 늘 하던 대로 로우 파일 세팅에서 한번 기본적인 기본적인 조정을 아주 대략적으로만 하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아주 보편적인 이미지들을 만들고 그리고 이미지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기 때문에 아주 대략적인 그런저런 톤만 만지고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개의 이미지를 한번 열어봤어요. 두 개의 이미지를 열었던 이유는 하나를 레이어로 만들겠다는 뜻이겠죠. 자, 일단은 두 개의 창. 제가 일단 레이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콜라주의 입장에서 지금 레이어를 만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혹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지워내서 밑에 있는 레이어가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아주 레이어를 사용하는 그 콜라주의 입장에서 레이어를 사용하는 기본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일단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선택할지 혹은 내가 원하는 부분을 어떻게 어, 디셀렉 할지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요. 일단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툴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요. 사각형 툴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사각형 툴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만약에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선택을 하시고 지우개 툴로 이 부분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이러고선 다시 디셀렉트는 컨트롤 D를 누르면 디셀렉트 하게 됩니다. 아주 네모나게 잘라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잘라졌는데 밑에 있는 레이어가 지금 현재 레이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흰색 배경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렇게 흰색으로 드러났다는 얘기는 이것이 레이어가 투명하다는 뜻이 아니고 밑에 흰색 판, 기본적으로 배경색이 흰색 판으로 깔려 있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작업을 조금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작업 내역에 대한 것들 그리고 레이어에 대한 것들 두 개의 창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한번 열어 놓겠습니다. 창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위에 보시면 창에 해당되는 자기가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틱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 스타일에 대한 것을 한번 같이 동시에 보면서 작업하고 싶다 하시면 스타일을 틱 하시면 스타일에 대한 창이 나옵니다. 다시 없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꺼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레이어에 대한 모습과 작업 내역에 대한 모습, 작업 내역에 대한 모습은 그 창은요, 제가 만약에 작업을 했다가 원하는 작업 뒤로 돌아가기에 상당히 유용한 툴입니다. 혹은 다시 나오기에도 굉장한 유용한 툴이죠. 하지만 제가 이 상태에서 뒤로 갔다가 만약에 다른 작업을 요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하시면요 이 부분에 대한 게요 다시 나타나지 않고요 사라져 버려요. 사라져 버리니까 다른 작업을 위해 덮어 쓰실 때는 조금 신경을 쓰셔서 작업하셔야 되겠습니다. 혹은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레이어에 대한 개념이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하게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어쨌든 제가 초기에 이미지를 열었던 상태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현재 초기에 맨 처음 작업을 아무 작업도 하기 전 상태로 이렇게 쉽게 돌아오실 수
있습니다. 돌아오실 수 있는 상태고, 자, 다시 네모칸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따내고자 하는 부분이 이렇게 네모의 형상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네모를 항상 그리셔서 선택하시면 되고, 자, 이 선택한 걸 없애시려면요, Ctrl D, Deselect의 D예요. Ctrl D를 누르시면 다시 초기 상태로 선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신다는 거, 여기 선택 해제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택하기에 앞서, 자, 한 레이어를 이렇게 다른 이미지를 복사를 해서요, 새롭게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Ctrl C, Ctrl V, Ctrl C, Ctrl V를 하게 되시면요, 이렇게 이미지가 레이어의 상태로, 네, 두 개, 여기에 있던 이미지가 이리로 올라오게 된 상태. 이 이미지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일단은 잠궈 보겠습니다. 일단은 내리시고, 자, 여기는 가시성을 나타내는 이 눈에 대한 것들을, 네, 클릭하시면, 네, 여기 비활성화 되면은 이 레이어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태. 자, 이렇게 눈을 다시 클릭하시면 존재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는 또 하나의 레이어를, 네, 사실은 만들고 싶어요. 하나 만드는데요, 이 레이어가 투명한 레이어를 제일 밑에 한번 깔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려도 내려오지 않아요. 배경 레이어는 원래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배경 레이어를 잠금을 해제하시면 이 투명한 레이어를 제일 밑에 까실 수 있겠어요. 자, 만약에 그렇다면 요거를, 네, 비활성화 시켜 놓은 채로 다시 한번 네모칸을 설치해서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지웠더니, 아이고 죄송해요. 요렇게 지금 밑에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걸 지우면요, 아무것도 지워지지 않아요.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지우시면요, 자, 이렇게 체커보드의 모양이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체커보드의 모양이 나오면요, 밑에 판이 투명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디셀렉트 해보고요. 자, 새로운 레이어를요,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그렇다고 하면요, 지금 이 레이어 위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레이어가 위에 덮어져 있기 때문에요, 밑에 있는 레이어가 비치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시 위로 한번 붙여놓기까지 한 레이어를 밑으로 옮긴, 자, 이렇게 나의 상태를 보시면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 레이어를 밑으로 가져갔던 작업까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다시 올린 상태까지 갈게요. 자, 현재는 이 개구리 모양의 머리띠가 있는 게 가장 윗 레이어고요. 자, 두 번째 레이어는 현재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하면 위의 레이어가 비가시화 되면서 밑에 있는 레이어가 보이겠죠? 이렇게 내고 있으면, 네, 레이어가 층층이 쌓여져 있는, 네, 레이어드 된 형태인 것을 일단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셀렉트에 대한 얘기를 다시 가볼 건데요, 어쨌든 결론은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을 지워서 밑에 것이 드러나 보이게 만드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저희가 콜라주를 하기 위한 포토샵의 아주 기본적인 작업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렇게 강조 한번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레이어, 내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가장 단순한 형태는 사각형을 만드는 건데요, 이 사각형을 만들 때도, 네,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가끔, 자, 나는 꼭 정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로 네모칸을 누르시면요, 항상 정사각형의 형태의 네모칸이 그려집니다. 다시 디셀렉트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네모칸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면 원형인 상태, 단일행 형태, 단일열 형태 나오는데요, 원형 상태만 일단 한번 봐볼게요. 원형 상태면요, 항상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타원을 그릴 수 있게 나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아주 네, 완전한 그 원형의 형태를 얻고 싶으시면은 Shift를 누른 상태로, 네, 하시면은, 네, 이렇게 딱
동그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 위에 있는 것들 선택 영역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볼 텐데요. 선택 영역을 추가하시고 싶으시면 요걸 클릭하신 상태로 또 다른 원을 그리시게 되면요. 네, 요렇게 네, 추가적인 원이 하나 더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하나 더 생기죠. 자, 또 하나 더 생깁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을 빼고 싶다. 내가 요만큼을요. 내가 기존에 선택한 데서 빼고 싶다고 하시면 요렇게 추가적으로 죄송합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시겠다고 하면 이런 상태가 되고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죄송해요. 지금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추가적인 원을 그리신다면요. 내가 원래 있는 선택한 영역에서 빼는 상태가 이렇게 됩니다. 그 부분이 디셀렉트 되는 상태가 되고요. 이렇게 하면 교차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남는 상태. 기존의 원이 하나 있고 기존에 내가 선택한 영역이 하나 있고 자, 이번에 혹시 사각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으로 내가 요 네모와 요 네모 사이에 교차되는 지점만 셀렉트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제가 지금 Shift를 누른 상태로 해서 그런데요.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교차되는 지점만 딱 남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영역들을 아주 단순하게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여기 있는 요 기호들은요.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나 혹은 다른 툴들을 사용할 때도요. 굉장히 비슷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들 이어가지고 저희가 여러분께서 작업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페더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시는데요. 페더에 대한 부분은 내가 기존에 네모칸의 형태를 선택해서 자, 지우개로 한번 살짝 지워 볼게요. 이렇게 지우면요. 지우고 디셀렉트해서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확대하시면요. 자, 요 내 경계 사이에 있는 부분이요. 아주 칼처럼 잘라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다시 한번 뒤로 가볼게요. 그런데 여기서 내가 선택한 부분에다가 페더 값을 한번 100픽셀 정도 한번 조금 더 많이 줘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선택에 100픽셀 정도 주고 있으면요. 아까는 네모가 완전히 반듯했다고 얘기하면 여긴 둥그러진 모양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지우개로 살짝 한번 여기를 지워 보겠습니다. 지워 보게 되면요. 자, 요 경계면들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경계면들이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돼서 이렇게 지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경계면이 그라데이션 된 상태가 되시게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택해서 지우개로 한번 마저 다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개 사이즈를 조금 크게 늘려서 이렇게 딱 지워 보겠습니다. 싹 다 지우고 나시고 다시 디셀렉트를 하시면요. 아까 네모가요. 상당히 네모랑 경계 사이가 상당히 부드러운 상태가 됩니다. 페더는 이런 개념인 거 사실 알고서 넘어가시면요.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페더 값이요. 항상 픽셀로 주어지는 점이 사실은 우리를 조금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렵게 만드는 지점은 뭐냐면요. 지금 현재 내가 만든 이미지의 픽셀 값에 대비해서 얘가 픽셀로 주어져서 요 얼마큼 페더를 줘야 될지를 정확하게 내가 미리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것들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요것도 제가 보통은 자기가 만드는 이미지들의 사이즈는요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 페더 값에 대한 개념을 가져가는데 사실 익숙해지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요 제가 또다시 네모를 그리려고 하고 이제는 셋업 값을 한번 없앤 상태로 네모칸을 네모칸을 그리면 아까랑 똑같이 딱 칼로 자른 네모칸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고정비 혹은 크기 고정으로 한번 가볼게요. 일단 고정비로 가시면 이 네모칸을 그릴 때 지금은 굉장히 일단 표준으로 가시면 내가 네모칸을 그리실 때 굉장히 자유로운 형태의 네모칸을 그릴 수 있었다고 하면은요 이것을 고정비로 가시고 현대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형태로 제가 사실은 이전에 작업했던 거랑 아주 이전에 작업했던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그런데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항상 내가 원하는 가로 세로의 비율 현재는 1대1인 상태 1대2로 한번 놔볼게요. 1대2로 놔고 놓으시면 항상 1대2인 직사각형의 형태 옆으로 직사각형을 원한다면 다시 좌우를 요 화살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바꿔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네모칸 비율 고정 비율로 사실은 보통 사진을 크롭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크기 고정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픽셀 바이 픽셀로 특정한 사이즈의 걸 원한다고 하면요 얘는 네모칸을 그리려고 할 때 항상 이렇게 조그만 네모가 등장합니다. 조그만 네모가 등장 제가 64픽셀로 만들어 놔갖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1500픽셀에 500픽셀로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은요 네모칸을 만들려고 하는 순간 딱 500픽셀 곱하기 500픽셀짜리 네모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역시 고정비와 마찬가지로 1300픽셀 곱하기 500픽셀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시면 자 항상 딱 요 사이즈 요거는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제가 딱 고정해 놓은 상태로 지속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선택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엔 올가미 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가미 툴 이렇게 세 가지 올가미 툴이 있는데요. 기본 올가미 툴은요 내가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 형태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기본적인 걸 선택할 수 있는 툴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머리띠를 따려고 한번 해볼게요. 올가미 툴 쉽지 않죠. 사실 저는 지금 노트북에 있는 트랙패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트랙패드로 작업할 경우에는 거의 정밀하게 되는 작업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고 마우스일 때 조금 더 정밀해질 수 있고 아주 천천히 작업을 한다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긴 하나 여전히 아주 러프하게 형태를 잡을 때 사실은 사용하는 툴입니다. 이렇게 아주 러프하게 형태를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셋업 값을 만약에 이렇게 준다고 하면은 어쩔 때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기도 합니다. 아주 터프하게 뭔가를 잡아낼 때 쓰는 툴이고요. 다각형의 올가미 툴 조금 더 보통 예를 들어 이미지를 이렇게 확대해 놓고 사용하곤 하는데요. 아주 조금씩 이미지를 따서 이미지를 따려고 할 때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조금 대충 따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훨씬 더 정밀한 상태의 모양을 딸 수 있는 툴이 되겠습니다. 자석 올가미 도구 여전히 또 얘도 유용한 툴이긴 한데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값을 AI로 측정해서 어느 정도는 내가 따는 것들을 도와주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아주 정밀하게 따기는 쉽지 않은 거. 지금 내가 따고 싶은 것과 그 외의 것들이 아주 극명한 색깔 차이나 형태 차이를 가지고 있을 때 사용하기 좋은 툴입니다. 사용하기 좋은 툴이고
뭐 여전히 여기서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만약에 다각형의 올가미 툴로 내가 만약에 다각형의 형태를 잡았습니다. 잡고 네, 추가적으로 더 잡고 싶은 곳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자 이렇게 합쳐지는 순간 네, 두 개의 네, 합집합의 형태로 이렇게 합쳐지게 됐습니다. 만약에 특정 부분을 빼고 싶다고 하면은 네, 마무리를 짓게 되면 이렇게 빠지는 형태. 여전히 또 교집합만 내가 남겨놓고 싶다고 하면은 네, 이렇게 하시면 교집합만 남겨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여전히 사실은 요 올가미 툴 같은 경우는요, 뭔가 자세히 딸 때 굉장히 저는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물론 픽셀 베이스 이미지에서 저는 최소한 지금 요 이미지에 죄송해요. 이미지에 지금 이렇게 비율을 지금 66% 정도 보고 있지만 최소한 300% 혹은 400% 정도에서 작업을 한다면 네, 역시 굉장히 정밀하게 딸 수 있는 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콜라주 작업이라고 하면은 저희 요 최근에 나온 동시대 작가 중에는 원성원이라고 하는 작가가 네, 이 콜라주 작업으로 굉장히 네, 조금 더 여러분의 언어로 얘기하면 합성 작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네, 뭐, 네, 독일에서 굉장히 오래 하신 작가분이신데 나이가 네, 이제는 꽤 있으세요. 꽤 있으신데 본인이 맨날 밖에서 하시는 말씀이 난 포토샵 잘 할 줄 모르는데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 네, 정밀하게 지우는 것은 역시 아주 세밀하게 네, 많은 부분 확대해서 300% 400% 혹은 그 이상을 확대해서 네, 세밀하게 지우개로 지워나가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포토샵을 네, 혹은 네, 합성을 가장 자연스럽게 하는 네, 왕도라고 저희가 네, 저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다른 기술들을 조금 더 응용해서 사용하신다면 비슷한 정도의 정밀한 작업을 조금 더 수월하게는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올가미 툴은 네, 여러분들 한번 지속적으로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개체 선택 도구. 네, 여러분 지금 그림에 보이시죠? 만약에 내가 특정 부분을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네, 이 부분에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특정 부분을 선택하려고 할 때, 네, 일단 제가 이렇게 네모칸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무지개 바람개비가 돌아간다는 건 네, 네, 요렇게 네, 특정 부분을 네, 자기 생각에 이 컴퓨터의 유저가 이렇게 따고 싶을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부분을 따는데요. 네, 여러분 지금 요렇게 좀 복잡한 형태의 이미지에서는요, 이렇게 다소 오차가 생기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가볼까요? 예시에 나오는 설명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단순한 상태에서는 의외로 굉장히 쉽게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가끔 트라이 해보시면은 좋을 만한 어떤 그런 선택 방법입니다. 자르기 도구로 한번 가볼게요. 자르기 도구로 가시면은요, 네, 이렇게 항상 격자 모양이 뜨고, 네, 이렇게 얘들을 움직일 수 있는 가로 세로로 움직일 수 있는 형태. 물론 여기서도 이 비율의 어떤 방법들로 이 비율을 고정 비율을 정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네, 내가 이렇게 비율이라고 하는 상태로 두시면은 네, 재미있게 이미지를 크롭하실 수 있는 이미지 크롭하실 때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툴이고요. 요렇게 네모로 셀렉트해서 크롭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크롭 툴로 오시면 사실 최근에 나온 포토샵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같이 뜨기 때문에 혹은 얘를요 이렇게 네, 다른 각도로 잘라낼 때도 훨씬 더 유용하게 특히나 각도가 눈으로 수치로도 보여지는 상태여서 네, 이미지를 자르시기에 훨씬 더 특화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힐링 툴도 힐링 툴 중에서 이렇게 패치 도구 툴로도요 이미지를 선택하시는 거는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능하시긴 한데 역시 마찬가지로 올가미 도구처럼 아주 기본 올가미 도구처럼 뭔가 정밀하게 따지지는 않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일정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을 잘라내서 밑에 레이어가 드러나게 만드는 상태가 저희가 콜라주 할 때 레이어의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 해당하는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지금 뭐 이제 이미지를 선택하는 방법들 중에 요 선택 위에 있는 것들인데요. 선택에 혹은 이미지에 다음은 선택에 색상 범위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방법이에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세밀한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때 저는 자주 쓰고 있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내가 선택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스포이드를 선택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이렇게 찍히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어요. 하얗게 된 부분이 선택이 되어질 부분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만약에 초록색 부분을 좀 없애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초록색들을 선택하는데 좀 살짝 바뀌죠. 초록색의 다른 톤들이 이렇게 잡히는 건데 내가 선택할 부분을 이렇게 허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런 정도의 밝은 것들만 선택하면은 제가 스포이드로 찍은 부분과 유사한 부분이 한 31%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되고 있고, 만약에 선택을 한 뒤 허용량을 늘리면 점점점 초록색이 들어간 부분이 더 많이 선택되어지는 게 보여질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요 안에 있는 지금 161, 190까지 이렇게 200까지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요. 지금 요 안에까지 지금 사실 모든 색깔이 RGB로 선택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요. 뭐 지금 이 안에 있는 회색에도 일정 부분의 초록색들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그 초록색들까지 같이 선택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양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조절한다면, 혹은 제가 여기 있는 요 길에 있는 진한 색깔의 아스팔트만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요. 조금 범위를 작게 잡아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아스팔트와 요 색깔과 유사한 색깔들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부분에만 내가 지우개를 댄다고 하면은 이렇게 지우개를 댄다고 하면은 이 아스팔트 있는 부분만 이렇게 색깔이 지워지는 상태가 되겠죠. 좀 다른 것들을 한번 해볼까요? 색상 범위를 가지고 만약에 이런 빨간색 벽돌집을 한번 지우고 싶다고 하면 빨간색이 포함된 모든 지역들이 다 이렇게 잡히게 되지만 얘와 유사한 지역에 얘까지도 같이 잡을 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 색깔 범위는요, 항상 범위에 대한 어떤 허용도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그 색깔이 포함된 부분이 일정 부분 패더 값이랑 아주 유사하게 잡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향이 있게 되고, 예를 들면 다음 레이어를 한번 내려서 활성화시키게 되면 다시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까 빨간 벽돌집이었던 데가 이렇게 밑에 레이어가 올라오는, 밑에 초록색 레이어가 이렇게 올라오는 상태가 돼서 네, 이렇게 되는데, 색상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어쩔 때는 굉장히 유용하기도 해요. 일단 제가 얘들을 네, 색상 범위 이전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고요. 네, 이렇게 초록색이 아주 많은 곳에 이 초록색들을 선택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조금 더 얘기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정 부분의 초록색들을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네, 이 초록색들을 지원 네, 레이어가 잘못 선택되어 있었죠. 레이어 이렇게 이 부분을 지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초록색 부분들이 선택된 지역에는 네, 이렇게 선택이 가능해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레이어의 형태가 돼서 네, 일트 선택된 부분이 지워지겠죠. 만약에 이것이 네, 조금 더 초록색을 심각하게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색상 범위를 선택해서 네,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그렇게 되면은요, 네, 지우개 크기를 한번 늘려서 치워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네, 이런 형태가 돼서 초록색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없어지고 밑에 레이어 겹치게 되는 이런 지점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 영역도 네, 색상 범위를 선택하는 선택 영역도 때로는 굉장히 네,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펜툴에 대한 것들을 빼면은 사실은 펜툴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지금 모양을 다 잡은 건데요. 펜툴은요, 사실은 굉장히 전통적인 형태의 네, 네, 포토샵 안에서 전통적인 형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통적인 형태의 모양을 따는 방법입니다. 펜툴은 사실은 이 모양을 딸 때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조금 더 큰 부분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어떤 원형의 부분을 따야 된다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곡선 자체를 네, 이렇게 아주 효과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어 가지고 조금 더 네, 정밀하게 뭔가를 딸 수 있는 네, 네, 그런 라인으로 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서 네, 특히나 이런 곡선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정밀한 형태로 딸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요. 최근에는 사실은 이 다각형 올가미 도구가 네, 중간에 이 올가미 도구를 조금 더 유연한 곡선으로도 만들 수 있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펜툴이 그렇게 널리 쓰이지는 않고 있지만 여전히 굉장히 네, 굉장히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 ESC로 한번 빠져나가 볼게요. 새로운 기준점을 잡고 새 작업을 패스를 시작할 수 있는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렸고, 자, 그런 식으로 선택되어지면 네, 그 부분을 지워내든 남겨서 복사해내든 하는 방식으로 레이어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일정 부분을 만약에 따서 네, 새로운 이미지 위에다가 한번 얹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를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일정 부분에 대한 선택,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그냥 색상 범위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을 설정해서 한번 올려봐 볼게요. 흰색 부분을 선택해서 이 이미지에 이렇게 올려 보겠습니다. 올리고 난 다음에는 이 이미지를 이렇게 이 레이어 자체를 이동이 이렇게 가능한 상태. 항상 레이어 뭐 기타 등등 새로운 것들을 복사해서 올려놓을 때는요, 이미지의 중심에 가서 얹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얹어지게 된 상태인데, 얹고 나서 필요 없는 부분을 한번 지워 볼게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은 이런 식의 이미지가 얹어진 상태가 될 것 같아요. 든 다음에 컨트롤 T를 누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내가 이 선택한 영역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혹은 가로 세로의 비율도요, 내가 원한다고 이 링크를 없애준다고 하면은요, 이 링크는요 지금 가로와 세로에 대한 부분을 지금 비율을 어떻게 옮겨도 비율은 변하지 않게, 기존의 비율은 그대로인 상태로 옮겨지게 되는데, 이 링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이렇게 왜곡된 상태로도 우리가 얘들을 이렇게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은 후에 레스토어를 시키면 자리를 잡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레이어들을 한번 늘려본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또 다른 선택 영역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색상 범위를 선택해서 이 부분도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새로운 레이어 위에 복사가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기존의 비율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이 레이어들을 어떤 식으로 선택할지, 어떤 레이어를 위로 올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선택하게 되고, 혹은 기존의 레이어를 살짝 비활성화 시켜서 내가 일정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예를 들면 이 부분 안에 있는 부분을 지워내게 된다면 조금 더 깔끔해지게 되고, 또 기존의 것들을 올리고, 제가 무슨 특정한 지금 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어서요.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선택을 하고 레이어 위에 얹고 그 레이어들을 작업하는 상태가 되는 게 레이어 수업에, 일단 저희가 콜라주를 하기 위한 레이어 수업에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방법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